자, 요즘에도 역시 이제 부동산에 관련 기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며칠 내로 11월 달 22일부터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 입장에서도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은 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아까 보니까 서초의 아크로 비스타 뭐 한 30억 넘는 것도 뭐 2천만 원 전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법인의 종부세가 6%인 경우에는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려면은 5억짜리 정도 되면은 이제 5, 6, 30에서 3천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20억이 넘어야 되는 건데 한 4, 5억이면은 그냥 그 정도 돈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동네 줄반장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사퇴시켜버릴 만한 일들이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다뤄드릴 기사는 뭐냐면, 은행이자가 1금융권 2금융보다 더 비싸지고,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신용대출보다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 이 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아집니다. 맞죠?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습니다. 왜냐?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대출 이자를 높게 하게 마련이고,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자가 낮게 마련인데, 이거를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니까 담보대출 이자가 신용대출 이자보다 높아버리게 되는, 높아버리게 되는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 현상, 이제 전도된 영상, 뒤집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정말 희한한 나라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정부의 고강도,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경매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경매 공부하면서 뉴스 읽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래야 투자도 하는 것이고, 뭐 적어도 내가 경매 전문가입네 하려면,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려면은 최근 돌아가는 소식 정도는 좀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서비스 겸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정부의 고강도 가계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상식을 깨는 대출의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상한 현상이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2금융권을 웃돈다. 즉 1금융이 원래는 예를 들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데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무슨 신협, 축협, 새마을보다는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금리가 낮은 1금융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1금융권이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 더 비싼 거야. 이것도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무담보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기도 한다. 이게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대출 금리 인상에는 인색한 결과 예금 금리 인상에는 인삭해서 예대 금리 차가 10년 만에 최고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최대로 배를 불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금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출 금리는 엄청 올리라고 정부가 은행에게 압박을 하다 보니, 예금을 하면 주는 돈은 똑같은데 대출 금리는 상승이 돼서 요 마진,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럽니다. 예대 마진. 은행만 논하는 짓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누가? 국가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서민을 위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말이나 못하면, 이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하는 게. 자,
이금융보다 높아진 대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금융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어찌 보면 벙친 얘기인데, 새마을금고,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이금융보다 1금융을 더 많이 쓰잖아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난달 기준으로 아파트 담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2.8, 3.91 사이였는데, 이날 기준으로 이제 4대 시중은행에 주담대는 3.31, 4.81이었다. 그러니까 요거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1% 정도가 더 낮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금융권이. 그죠? 보통 조달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데,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깎으면서 오히려 이금융권의 금리를 추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2.8에 3.91인데 시중은행 금리는 3.31이니까 2.8, 즉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싼 이자를 주는, 오히려 국민은행 가는 것보다 새마을금고 가는 게 더 유리한 요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그 은행에 그 주식을 투자하는 은행 주주들 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거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왜냐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 맞고요. 뭐 대출 규제를 왜 합니까? 대출 규제는 위급할 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규제가 이렇게 마치 그 각종 시중은행이 정부에 소속된 국가기관인 것처럼 막 그냥 야 이렇게 저렇게 정부가 사기업을 그렇게 통제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업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완전한 독재 시대 아니면 공산당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제 못하죠. 공고를 하지. 공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권고. 근데 문제는 공고를 안 들으면 반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반강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상대방 겁주고 웃으면서 상대방한테 일을 시키죠. 그러면 나는 웃었으니까 나 협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렇지만 당한 데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자, 주담대가 신용대출의 금리를 역전했습니다.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주담대 금리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웃돈다. 이것도 참 묘한 현상이다. 진짜 쇼킹하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신용대출을 웃돌기 시작했고, 한편에선 고신용자 대출 금리는 오르는 반면에 저신용자 금리는 내리는 기현상도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이 높으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고, 신용이 낮거나 리스크가 있으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신용이 안 좋은 사람한테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는 금리를 높이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질서가 없죠.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중저 신용자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3.27 내린 반면에 고신용자의 금리는 올렸다. 왜 이렇게 할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참. 신용점수를 잘 관리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대출보다 높아진 주담대.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은행은 예대금리 인상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금금리. 그래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2.1포인트로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은행은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억제하라고 하니까, 돈을 나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금리를 높임으로써, 사실상 은행은 장사가 베스트가 된 거고, 일단 국민은 피해를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도 어쨌든 기업체 아닙니까? 사기업체 아닙니까? 공기업 아니에요. 사기업체입니다. 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최대 5%까지 민첩하게 올리는 사이에 예금금리를 1% 초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돈 넣어봐야 1%라 이거죠.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놓으면은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한 100만 원인데 이제 세금 22% 떼면은 한 76, 80 얼마 뭐 이 정도 좀 나오겠죠. 대출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 기존 차주를 포함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총량 규제 정책이 대출 시장에 기현상을 불러왔다.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부동산 정책을 약 30번을 썼는데 30번 모두 낮추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30번 모두 올랐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30번의 약을 써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겠다. 열을 다운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30번의 약을 타 먹었는데 열이 계속 오르고 죽을 것 같아. 요런 거죠. 이걸 돌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요 경우도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대출의 기현상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규제를 안 합니다. 보통 가능하면 자율적인 거고 규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하고도 맞습니다. 그죠? 기본권에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누리게 하되 자유에 대한 억제는 최소한에 머무른다. 억제할 때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억제할 수 있으나 그거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1학년 때 헌법에서 배웠던 이념입니다. 그게 규제와 이제 자유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규제가 지나치면 이렇게 시장은 다른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은 예측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측 안 해놓고 찔러보니까 죽어버렸네 어떡하지? 이걸 돌팔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예대에 대해 요즘에 이제 예금과 대출 금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